자, 그러면 자바 클래스의 스태틱과 파이널 키워드 설명해줘. 전 이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자바에서 요 두 가지, 뭐 다른 것도 더 있지만 스태틱과 파이널 이 두 가지 키워드까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태틱 키워드가 붙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요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얘가 설명해 주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스태틱 키워드는 클래스 수준에서 멤버 정의에 사용됩니다.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요건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태틱으로 선언된 멤버는 스태틱이 붙으면 해당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는 객체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객체가 공유한다. 이는 클래스에 속한다 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인형이랑 배터리에서 제가 인형을 여러 개 찍어낼 수 있죠, 지금.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했지만 new 사운드 돌 하면 다 인형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인형에다가 스태틱을 붙여서 스트링 이 인형을 만든 어떤 브랜드, 회사 이런 걸 한번 추가하고 싶어요. 이 인형의 회사. 근데 스태틱을 붙였을 때와 안 붙였을 때의 차이를 좀 납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태틱을 안 붙이면 인스턴스 멤버거든요. 인스턴스 멤버. 아이고. 스태틱이 없으면 인스턴스 멤버입니다. 나머지 애들 지금 다 스태틱이 안 붙어 있죠. 스태틱이 안 붙으면 new 사운드 돌, new 사운드 돌 객체를 두 번 만들면 need, msg, 배터리 이 세 개의 변수가 다 들어 있어요. 하나. 그다음 또 new 사운드 돌 그럼 또 만들어져요. need 하나, msg 하나, 배터리 하나. 이게 다 만들어집니다. 객체마다, 인스턴스마다 가지는 값이에요. 근데 스태틱을 붙이잖아요. 앞에서 GPT가 설명해 준 거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인스턴스들이 얘는 클래스 레벨에 속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내가 만든 코드, 즉 클래스들이 메모리에 다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갔을 때부터 얘는 존재하게 됩니다.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존재하게 돼요. 즉, 이 공간에 마이 프로젝트 어디 사운드 돌이라는 클래스에 속한 멤버로 브랜드라는 이름의 변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생긴 변수는 이 객체가 생성됐을 때에도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그리고 두 번째 객체가 생성됐을 때에도 이것도 내 거. 같이 쓰는 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쓰는 애. 그래서 동일한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들끼리 하나의 값을 공유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스태틱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가 카카오 프렌즈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 인형의 브랜드가 카카오 프렌즈다. 그러면 뉴 사운드 돌 하나 했을 때 요 기능들은 다 일단 주석 처리하고 주석 처리하지 말고 메인을 하나 더 만들죠. 따로 보게. 메인 3 해서 하나 더 만들고 여기다가 new 사운드 돌이라고 객체를 생성하면 사운드 돌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근데요, 이거 안 하고요. 사운드 돌 점 찍으면 보여요? 브랜드라는 애가 보여요. 물론 제가 뭐 퍼블릭을 붙였거나 프라이빗을 붙이거나 하면 달라지겠죠? 프라이빗을 붙였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퍼블릭도 안 붙이고 그냥 아무것도 적지 않았죠. 디폴트 상태니까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아무렇게나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서 보여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저는 객체를 생성하지도 않은 시점에 얘한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 레벨에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고 여기다가 카카오 프렌즈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건데 요 카카오 프렌즈 플러스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요 앞에서 미리 사운드돌에 들어있는 브랜드를 출력해보고 브랜드를 바꾸고 이렇게 두 가지 다시 한번 브랜드를 출력하고 그랬더니 처음에 이거 봐요. 있잖아요. 그죠? 사용할 수 있죠. 객체를 생성하지도 않았는데 클래스 레벨에서 직접 접근 가능하죠. 소름. 시스템 대문자로 시작해. 클래스예요. 점. 뭐가 나와요? 아웃이 나와. 헐. 아웃에 또 점. 뭐가 나오잖아요. 프린트LN. 이게 그럼 그 문법이야? 가 돼야 여러분이 지금 훌륭한 거죠. 시스템 클래스에 에러, 인, 아웃이 있는데 얘들이 스태틱이 붙어 있죠. 스태틱. 얘는 또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인풋 스트림, 프린트 스트림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다 점을 또 찍으니까 또 멤버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연결해서 개념을 딱 잡으시면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아, 스태틱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웃이라는 애를 그냥 썼구나. 그죠? 자, 이렇게 스태틱이 붙은 멤버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존재함, 준비됨.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돌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사운드돌 하나, 둘. 객체가 두 개죠. 객체가 두 개. 근데 사운드돌이 갖고 있는 요 브랜드를 출력을 시키는 걸로 할 거예요. 여기다가 브랜드 공장에서 인형이 생성됐다. 스태틱 키워드가 붙어있는 애가 있는데 얘들은 공유된다 그랬어요. 인형이 두 개가 있는데요. D1 점 여기 점 찍었을 때에도 브랜드라는 애가 보입니다. 브랜드. 첫 번째 인형의 브랜드가 뭐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인형의 브랜드가 뭐냐 이렇게 보면 실행했을 때 각각 D1이나 D2는 제가 브랜드를 설정한 적이 없잖아요. 세팅한 적이 없죠. 근데 D1 브랜드, D2 브랜드라고 했을 때 둘 다 변경된. 언제? 여기서 변경된. 이거 쓰고 있죠. 재밌는 거. 제가 D1의 브랜드를 기대됩니다. 우리 애기들이 티니핑을 얼마나 그때까지 티니핑이 인기 있겠지? 티니핑을 보여주지 말아야지. 자, D1의 브랜드를 티니핑으로 바꿨어요. 당연히 D1 브랜드는 티니핑이 나올 텐데 D2 브랜드가 어떻게 되나 보자는 거예요. 납득이 되실까요? D1 브랜드를 바꿨어요. 첫 번째 인형의 브랜드를 티니핑으로 바꿨는데 첫 번째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것도 동일하게 티니핑으로 나오죠. 왜? 공유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써요? 상식적으로 공유를 왜 하겠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사운드 돌로 객체가 여러 개 만들어졌는데 여러 객체들이 같이 쓰는 값이 된다고요.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 요새 많이 보이죠?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 이런 거, 공유 카도 있잖아요. 공유 왜 해요? 인간 객체, 인간 객체, 인간 객체. 나도 차를 가짐, 얘도 차를 가짐, 얘도 차를 가짐. 우리 지구 땅덩어리, 지구라고 보기도 그렇고 우리 한국 땅덩어리. 한국이라는 메모리가 요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좁은 땅덩어리에 집만 많이 짓고 너도 나도 차를 사면 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차 유지비도 들고 야 그럼 너도 차 사지 말고 너도 차 사지 말고 사지 마. 그 저기 차 하나 있으니까 너 필요할 때 이거 쓰고 너도 필요할 때 이거 쓰고 그래. 물론 물리적으로 차를 쓴다는 거는 이제 한 명이 쓰게 되면 딴 사람은 못 쓰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건 지금 논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변수에 너도 가서 쓰고 너도 가서 쓰고 너도 가서 쓴다. 자동차를 쓴다기보다는 뭐 어디 메모장 같은 걸 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메모장, 공지사항 게시판 이런 거. 그럼 만약에 그 공지사항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뭐라 끄적끄적 적어놔요. 그럼 얘도 그거 보고 얘도 그거 볼 거 아니에요.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공지 같은 그런 거 볼 때 뭐 엘리베이터나 어디 게시판 같은 데 붙어 있잖아요. 그거 모든 입주민 객체들이 동일하게 같이 쓰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스태틱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모델링 한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거였을 텐데
이게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최대한. 클래스 객체 지향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 현실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려고 하는 거야. 현실 개념을 그대로 프로그램 세상에 표현하려고. 그런 컨셉이야. 공부하면 할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 이제 프로그램 차원에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장난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프로그래밍 해놨을 수도 있겠다. 진짜 매트릭스일 수 있겠다. 좀 철학적인 개념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스태틱 키워드를 하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스태틱은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진 여러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공유를 해놓은 녀석은 프라이빗이라고 쓰면 이 브랜드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어디서도 브랜드에 접근할 수 없어요. 지만 쓸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보통은요, 이렇게 스태틱으로 만든 변수가 프라이빗일 때는 얘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면 보통 프라이빗 변수의 값을 설정하거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getter setter 필요하잖아요. 여기 써볼게요. public void 뭐 set brand 스트링으로 브랜드를 받으면 this의 브랜드에다가 브랜드를 담는다. this의 브랜드에 브랜드를 담는다. 노란 줄이 아까부터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D1, D2에서도 노란 줄이 가 있었거든요. 스태틱 필드, 사운드돌 브랜드는 스태틱이다. 오로지 접근하는 게 스태틱인데 스태틱 애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this로 접근하지 못해요. 원래 앞에서 제가 예제로 만들었던 D1, D2로 이렇게 브랜드에 접근하고 있었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 어떻게 접근하냐면 클래스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으로. 스태틱 멤버는 아니 접근되는데 왜요? 아니 이 문법이라서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써요. 왜냐면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유. 하나의 변수를 공유하는 개념이 된 건데 내 거 브랜드라고 표현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D1의 브랜드, D2의 브랜드 이상하죠. 같이 쓰는 건데 누구 한 놈이 바꿔버리면 두 번째 놈한테도 영향이 가는데 그 니 거 내 거라고 표현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변수는 니 거 내 거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클래스 레벨에 사운드 돌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셋 브랜드.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프린트, 직접 브랜드를 출력하는 거 불가능해지죠. 프라이빗이니까. 브랜드에 직접 값을 설정하는 거 불가능해졌죠, 당연히. 그러면 사운드돌의 브랜드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냐면 사운드돌에 아까 정의해놨던 게 뭐예요? 셋 브랜드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셋 브랜드 있잖아요. 셋 브랜드 만들었는데 왜 안 됩니까? 셋 브랜드 있는데 여기서 왜 안 나와요? 자, 이 시점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이 시점에서 set brand라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set brand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기본 개념으로 보면 객체가 생성되고 참조해서 점을 찍어야 set brand를 쓸 수 있어요. d1. set brand를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D1이 set 브랜드를 한다는 건 마치 브랜드를 지 것처럼 쓰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문법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는 스태틱 멤버고요. 스태틱 멤버의 값을 세팅하는데 어떤 특정 객체가 세팅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지. 스태틱은 공유하는 변수인데 왜 네가 바꿔? 스태틱은 클래스 레벨로 접근하게끔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있죠, 이거 set 브랜드. 얘는 public static을 붙입니다. set 브랜드도 static을 붙여주는 거예요. 메서드에다가. 왜요? 이 메서드는 스태틱 멤버와 관계되는 녀석이니까.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뭐를? 인스턴스 멤버랑 클래스 멤버랑. 응? 뭔 소리야? 인스턴스 멤버는 객체가 생성되고 난 후
set 배터리, get 배터리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스태틱이 안 붙은 멤버들 전부 다 new를 통해서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되면 참조 변수로 그걸 참조하잖아요. 얘를 통해서 점 찍어야 호출이 가능한 멤버를 인스턴스 멤버라고 하는 거고요. 변수든 메서드든. 클래스 멤버는 지금 보여드린 스태틱이 붙은 애들은 전부 다 클래스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스턴스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인스턴스는 new를 해야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 클래스 멤버는 객체랑 무관한 그냥 프로그램 실행되면 클래스가 메모리에 올라올 거고 그때부터 사용 가능한 멤버를 클래스 멤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스태틱 멤버고 스태틱 멤버니까 당연히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사용 가능한 녀석이니 스태틱을 붙인 메서드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 없이 동일하게 클래스가 메모리에 로딩 되자마자 사용 가능한 메서드로 동작하도록. 그래서 스태틱은 스태틱끼리 놀게 한다가 결론이에요. 아,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스태틱, 퍼블릭 스태틱 이런 거 키워드 지금 이해 못 하시니까 그냥 쓰세요라고 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메인 메서드 가지고 메서드 공부할 때 퍼블릭 스태틱을 그냥 붙여서 메서드를 만드세요 라고 했었던 이유가 메인이 스태틱이 붙어 있으니까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사용 가능한 애잖아요. 그래서 마이 메소드를 내가 바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스태틱이 안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쓰지? 없지. 왜? 얘는 스태틱인데 시작하자마자 사용 가능한 앤데 마이 메소드가 어디 있는데? 메인 3에 있는데 메인 3의 인스턴스 멤버인데 그럼 얘를 호출하려면 new 메인 3 객체 생성하고 그 생성된 객체로부터 마이 메소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메소드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막 new 해갖고 뭐 더 쓰고 되게 복잡하게 가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린 거예요. 설명 안 드리고 갑시다. 그냥 요거 그냥 스태틱 붙이세요. 왜냐면 메인이 스태틱이라 그래요. 메인은 시작하자마자 얘가 세팅이 되는 애고 얘도 시작하자마자 준비가 돼야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결론이 스태틱은 스태틱끼리 논다. 스태틱이 붙은 건 클래스 레벨에 정의된 거다. 클래스 레벨에 정의된 것은 메모리에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클래스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용 가능한 멤버가 된다. 그와 대비되는 게 인스턴스 멤버다. 스태틱이 안 붙은 멤버. 얘들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객체가 생성되고 참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또 막 못 쓰죠? 프라이빗 퍼블릭 따라서 접근이 또 제한돼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죠. 스태틱을 지금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 그럼 나머지 스태틱은 스태틱끼리 논다고 했으니 여기 메인에 앞에서 사운드돌 브랜드를 세팅하는 이런 거 기본 세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 하게끔 했었는데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사운드 돌에 set 브랜드 함수 호출할 수 있죠. 왜? 얘 스태틱 멤버니까. 그리고 new 사운드 돌 해서 브랜드를 출력하는 작업들도 직접 이렇게 D1의 브랜드, D2의 브랜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사운드 돌들이 동작을 할 때 여기다가 사운드 돌.브랜드 공장에서 사운드돌 브랜드에 해당하는 인형이 생산됐다라고 요 스태틱 멤버를 사용하는 걸로 바꿀게요. 왜냐면 브랜드는 하나니까. 지금 내가 만드는 인형의 브랜드를 하나로 동일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운드돌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하든 저렇게 생성하든 자, 이렇게 D1, D2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실행했을 때 어디 인형이 만들어지겠어요? 카카오 인형이 만들어지겠죠. 둘 다. 카카오가 아니라 이제 티니핑 브랜드로 만들어진다면 둘 다 티니핑 브랜드가 되겠죠. 메시지는 따로따로 들어가 있지만 D1점
set 배터리, new 배터리. 자, 첫 번째 녀석은 배터리가 있고 두 번째는 배터리를 안 담았어요. E1. 스피크 해보고 D2. 스피크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D1은 배터리가 장착됐고 D1은 공장에서 초기화됐던 녹음된 내용이 나오고 D2는 배터리가 없잖아요. D1과 D2가 서로 다르게 갖고 있어요. 뭐를? 배터리를. 왜요? 인스턴스 변수니까요. 뭐가요? 배터리가요. 인스턴스 변수니까요. 이거 스태틱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객체마다 가진다고요. 근데 스태틱이 붙은 애는 같이 쓴다고요. 하나만 만들어져 있다고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 스태틱이 붙었을 때 이해 못할 게 없고요. 자, 이제 이게 납득이 되실까요?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가 메모리에 로딩될 때 그때 세팅이 됩니다. 초기화도 됩니다. 0 개념으로. 얘는 객체가 생성되는 것과 상관없이 클래스 이름 점 찍고 가죠. 왜? 클래스 레벨이니까. 그래서 이건 공유되는 거다. 납득하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제 필요 없고. 자,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스태틱 블록이라고 해서 가끔 보시게 될 건데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스태틱을 붙여놓고 갑자기 중괄호를 띡 써놨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생성자보다도 먼저 실행되는 어떤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그 클래스에 뭔가 세팅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 뭔가를 넣어줄 수 있어요. 요거는 추가적인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리는 게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키워드는 변수, 메서드, 클래스에 사용되어 변경 불가능한 특성이다. 파이널, 마지막이죠, 마지막. 얘가 변수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메서드 앞에 붙일 수도 있고 클래스에 붙일 수가 있는데 앞에 스태틱도 마찬가지긴 해요.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서드, 스태틱 클래스 다 가능한데 조금 다르긴 하죠. 어쨌든 파이널은 마지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스태틱은 개념적으로는 하나의 개념밖에 없어요. 시작하면 준비됨. 프로그램 시작, 클래스 로딩, 그럼 사용 가능. 이걸로 모두 통일이거든요. 근데 파이널은 변수에 붙었냐, 메서드에 붙었냐, 클래스에 붙었냐에 따라서 조금씩 동작이 달라요. 하지만 그 내부의 본질은 마지막이라는 개념입니다. 변수에 붙이면 상수가 됩니다. 반드시 초기화가 필요하고요. 자, 여기 있는 사운드 돌에서 고정됐으면 좋겠는 값이 있나요? 이 값들 중에서 항상 고정적이었으면 좋겠는 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브랜드가 고정된다? 안 그럴 수도 있죠. 메시지가 고정된다? 좀 이상해요. 이건 지금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거. 이 인형이 한번 생산되면 얘가 동작할 때 필요로 하는 용량이 바뀌겠어요? 그건 전기로 이렇게 다 계산된 건데? 그럼 제가 여기다가 파이널이라고 붙일 거예요. 그리고요. 파이널이라고 붙였고 프라이빗이에요. 그럼 이거 니드는 밖에서 접근돼요, 안 돼요? 접근 안 돼요. 접근 안 되는데 밖에서 접근한 적이 없죠. 얘는 그냥 내부에서만 사용했으니까. 필요한 용량이 얼마인지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굳이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얘를 퍼블릭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이 파이널은 한번 초기화되면 다시는 그 어디에서도 볼까요? 예를 들어 need의 값을 50으로 바꿀래요. 안 바뀌어요. 못 바꿔요. 왜냐? 이 파이널 필드는 할당되어질 수 없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고정. 상수화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수는 상수인데 인스턴스 상수예요. 무슨 말이냐? 객체가 두 개, 인형이 두 개 찍히면 얘도 니드를 갖고 있고 얘도 니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차피 얘도 30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얘도 30이라는 값을 갖고 있을 건데 앞으로 못 바꾸는 값이에요.
굳이 하나씩 따로 갖고 있을 필요 있나요? 둘 다 30 쓸 건데? 그래서 무슨 키워드가 필요하다? 스태틱 같은 걸 같이 쓴다. 파이널 스태틱, 뭐 스태틱 파이널,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는데 보통 저는 스태틱을 먼저 많이 봤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스태틱이고 프로그램 시작하면 준비되고 파이널이에요. 초기화되면 고정됩니다. 그럼 얘는 누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퍼블릭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으니까. 바꾸려고 시도하면 안 바뀐다고 할 거니까 아까처럼 할당이 안 됩니다. 사운드 돌에 스태틱이니까 점 찍고 need 값을 50으로 바꾸겠다. 안 바뀌어요. 못 바꿔요. 제한하는 거예요. 어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죠. 좋은 거죠.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처음에 클래스를 공부할 때 이런 키워드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와,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뭐냐, 아이고, 이건 뭐냐, 계속 산 넘어 산 느낌이 드는데 그걸 좀 제가 해소시켜 드리려고 지금 강의를 해보고 있는 거죠.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려우니까. 근데 알고 나니까 아,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저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이런 게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가진 static, final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같이 붙어 있는 애는 실행되면 준비되고 바꿀 수도 없는 상수화된 변수란 말이에요. 그냥 상수죠. 얘들은 올 대문자로 씁니다. 나중에 공부하다가 코드에 올 대문자로 써져 있는 애가 있다. 그럼 그건 분명히 static final일 겁니다. 아, 아닌 것도 있네요. 이놈. 시스템의 out. 얘들은 객체를 참조하는 애기 때문에 소문자고요. 요건 일반 단순 프리미티브한 값이죠. 이런 값들은 여러 가지 설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된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문자로 all 쓰게 됩니다. 뭐 만약에 합성어라면 단어가 여러 개 붙는 거라면 언더스코어 가지고 연결해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되면 대문자로 만들어지죠. 함수나 변수를 만들 때는 소문자로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게 상수값이다. 뭐 컬러의 값을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컬러 언더바 뭐 레드다. 빨간색 값은 뭐 20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언더스코어 갖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면 이게 무슨 타입인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뭐 대문자로 써도 되고, 근데 이제 무조건 상수, 단순값 이런 건 이제 대문자로 보일 것이다. 뭐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딩 표준이라고 부르는 개념들이 있는데 여러 개발자들이 코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일관되게 납득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회사마다 또 다르게 정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회사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다수가 쓰는 일반적인 형태들을 따라서 그냥 강의하고 있고요. 자, static final need. 그럼 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소문자로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없는 것처럼 동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운드 돌에 점 need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사운드 돌에 need, 사운드 돌에 need. 아니면 그냥 need 대문자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를 명시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써도 어차피 이렇게 쓰면 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상수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둘 다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final이 멤버 필드에 붙었을 때는 상수가 된다. 마지막으로 한번 초기화한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걸 파이널을 붙였는데 초기화를 안 하면 또 안 돼요. 얘는 반드시 초기화돼야 된다 라고 하니까 무조건 초기화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납득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파이널이 메서드에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좀 어려워요. 지금 파이널이 메서드에 붙으면 설명이 오버라이딩, 재정의 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요건 상속을 설명해야만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상속하면 그때 한번 볼 건데 지금은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A라는 클래스를 정의했다면 그 클래스에는 뭐 변수도 있고 함수도 있을 겁니다. 스태틱이 붙었든 파이널이 붙었든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A 같은 클래스인데 조금 기능이 추가된 또 다른 클래스가 필요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B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A 클래스가 갖고 있던 이 기능들, 이걸 1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요 1이라는 기능을 그대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추가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똑같은 코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건 개발자들이 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해요. 상속. 내가 B 클래스를 정의할 때 A 클래스의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추가하는 기능들을 넣고 싶을 때 상속이라는 그 기술을 쓰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안 해요. 안 하고 추가 내용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때 A 클래스가 갖고 있던 어떤 메서드가 있어요. 어떤 메서드. 그럼 이 메서드의 기능을 나중에 B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했을 때 얘가 점 찍으면 저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 메서드를 정의하지 않아도.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상속했으니까 그대로 쓴다는 느낌이고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기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부모가 가진 메서드를 다시 한번 작성할 수 있어요. 내용을 다르게 써서. 함수의 시그너처는 똑같은데 내용을 바꾸는 거죠. 이걸 재정의,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부모 메서드에 파이널이 붙어 있잖아요.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 여기서 재정의를 못 해요. 에러가 나. 야, 이거 부모가 이 메서드는 이렇게만 써야 해 라고 고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네가 갖다 쓸 거면 바꿔 쓸 수 없어. 이런 개념이 메서드에 사용된 마지막 개념이 됩니다. 요거요. 이제 상속을 나중에 또 설명하다 보면 똑같이 얘기하긴 할 건데 우리가 부모가 가진 특성을 물려받아서 자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몇 세대를 거쳐가면서 DNA가 유전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특정 시대에, 특정 세대에서 어떤 기능이 갑자기 파이널이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기능은 부모가 가졌던 기능으로 제한한다. 이전에는 부모가 기능을 갖고 있을 때 상속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팔을 오른쪽으로 잘 돌릴 수 있네? 그럼 나 그거 왼쪽으로 돌릴래. 이렇게 재정의할 수 있었어. 근데 이 세대에서 자, 이제 팔은 오른쪽으로만 돌려야 된다라고 파이널 고정해버리면 앞으로 이 자식들은 팔을 돌릴 때 오른쪽으로밖에 못 돌리는 거야. 왼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내가 터득할 수도 없어요. 재정의 방지. 지금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클래스에 파이널을 붙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예제 만들 때 퍼블릭, 클래스, 뭐 헬로, 자바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하면 내가 어딘가에서 퍼블릭, 클래스, by 자바라는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상속한다라고 하면 이제 익스텐즈 해가지고 헬로 자바 이런 거 쓸 수 있거든요. 그럼 헬로 자바를 상속해서 얘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퍼블릭을 안 붙이고 여기다가 파이널이라고 붙여버리면 헬로 자바는 상속이 불가능한 애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 두 내용은 상속을 설명드려야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거죠. 그래서 파이널 변수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대문자로 썼죠? 어떤 값을 스태틱을 붙이고 파이널까지 붙이면 하나만 존재하고 공유되는 고정된 값이 되는 거고 파이널만 붙이면 앞으로 못 바꾸는 값이 되는데 여기서 초기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생성자에서 초기화하고 있죠. 이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파이널 메서드가 있으면 여기 보이시죠? 애니멀 이거 내가 설명할 건데 왜 네가 다 만들었냐? 나중에 보죠 뭐. 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얘가 동물이니까 동물은 breath, 숨을 쉴 수 있다. 숨 쉬는 방법은 이렇다. 근데 이걸 딱 정했어요. 앞으로 못 바꿈.
애니멀을 상속해서 개가 만들어졌는데 개가 숨을 쉬게끔 동작하는 기능은 이미 애니멀에 정의되어 있는 걸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숨 쉬는 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숨 쉬는 기본 메커니즘은 산소를 처목하고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동물이라고 하면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클래스에 파이널이 붙으면 여기 보면 유틸리티라는 클래스에 파이널을 붙였죠. 파이널 클래스. 그러면 프린트 헬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 클래스를 내가 상속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유틸리티 상속해서 좀 추가적인 유틸리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못 만듭니다. 그냥 에러예요. 왜? 상속 못하게 해놨으니까. 멸종? 그런 느낌. 내가 고자라니! 이런 느낌이 되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는 보여드린 것처럼 스태틱과 파이널을 조합할 수 있는데 그 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이에요. 스태틱의 기본 특성 플러스 파이널의 변수냐, 메서드냐, 클래스냐에 따라서 그 특성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두 특성이 합쳐져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틱과 파이널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객체 지향적인 개념, 사운드 돌, 그다음 배터리 이 두 가지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두 클래스가 이렇게 저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활용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개념이 중요하니까요.